친일 윤석열에 대한 경향신문 기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 볼까요? 잠깐 한 건데. 네. 네,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 경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직 당선인 입장이라 개별적인 외교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 이 경새끼 그러면 너는 바이든 전화 왜 받았어? 시진핑한테 왜 당사자 입장으로 참전하라 했어? 그러니까. 당선인 입장인데 왜 외교 사안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를 했지? 젤렌스키 통화는 왜 했니? 그리고 기시다 통화는 또 왜 했냐? 뭐 하는 당선자 거야? 입장에서 아이고 당선자한테 나중에 전화합시다. 그래야 정상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왔어. 왜 유독 외교 문제 중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만 갖고 할 말이 없습니다야.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후보 시절에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걸고 넘어지고 문제들을 제기하고 버르장머리로 고치겠다고 했던 분 이분이야. 그렇죠. 너는 김정은 버르장머리 고친다더니 김정은한테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중국이랑 무슨 구룡외교 극복한다 그러더니 오히려 형님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뭐 취임하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까요? 하겠죠. 뭐라고 할까? 한일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 문제는 덮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네. 억울하면 5년 후에 우리 당 뽑지 마. 우리 후보 뽑지 마. 5년 동안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아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제연행, 위안부 강제연행도 아니다. 그리고 독보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교과서거든요. 전부 다 교과서에 다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걸 말을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당했던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더 여러분이 열받을 게 뭐냐면 중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연행됐고 강제 징집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강제가 아니고 중국은 눈치 보고 네. 우리는 눈치 안 보는 거야. 이 외놈 새끼들은. 심지어 중국은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2016년에 피해자들한테 1인당 그 당시에 1,800만 원 정도의 피해 보상금과 함께 기념비 건립비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사안에 대해서 2억 엔, 1억 엔, 2억 엔 이런 식으로 미쓰비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일본 지방법원에 가갖고 지방법원에서 판결 받은 게 1,000엔 받았어요. 그 당시 화폐 단위가 1,000엔인데 이거 환산 안 하고 그거를 지금도 1,000엔으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무섭긴 하겠죠.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힘도 센 나라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못지 않아요. 중국 멀리 있는 뚱땡이 돈 부자 사채업자고요. 한국 지금 신흥 떠올리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쌈자라는 이소룡입니다. 한번 해볼까 진짜 일본?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전날에 한일 관계 이 대사를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가지고 한일은 동반자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이거 발표한 거예요, 일본이. 옛다 뒤통수 이거죠. 그렇지. 야, 이 윤석열 만나보니까 이거 쳐도 쟤들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 못해. 그냥 맘 놓고 쳐! 라고 가는 거죠. 하루 만에. 야. 우리 지금 경제도 그렇고요. 지금 지네들이 경제 보복한다고 우리한테 깝죽거리다가 지네 그 소재 산업들 지금 다 망에 자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외환 폭락 사태로 인해 갖고 한국이랑 스와프 끄는 거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저쪽 애들은. 그런 상황에서 안보 보안 문제나 특히 지소미아 문제 등등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 한국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빌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만나자 주변에서 만나라 해도 니네들이 현안 문제 해결해서 해결책 갖고 오기 전에 우리는 대화 안 해라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 외교상으로서 일본을 궁지에다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항복만 받아내면 되는 그 목전에 와 있는데
통일 한반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일본한테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놈이 우리 당선자 경이라는 겁니다. 친일이라고 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표현해줘야죠. 친일 매국노 경. 매국노. 매국노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해방되고 나서 친일 매국노들을 제대로 처단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단죄를 하지 못한 게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아마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일 매국노들 처단하는 거 멈춘 게 누굽니까? 국진당 같은 애들이에요. 국진당의 윗선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거기 있는 그렇죠. 전부 다 친일 다 대를 이어 들어갔잖아. 나라를 팔아먹는 족속들입니다. 대를 이어. 근데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에서 일본을 위해서 복무하고 일본한테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팔아먹으려는 놈이 있으면 그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한말에 우리가 그 치욕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가 1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지금. 그 어떻게 100년 만에 그리고 아직 사실 그때 그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 계세요. 살아있어요. 그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냐고. 나는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예를 들어 박근혜는 수백 년이 지나서 잊어버렸으면은 그래 잊어버렸으니까 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멀쩡히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저 족속들이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잡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을사오적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를 왕의 허락도 없이 옥새를 훔쳐서 팔아먹었던 족속들이 다 국가의 장관들이었어요. 장관. 그렇죠. 그 법률- 당시에 법률가들. 그렇죠. 그리고 다 대신들이었지. 말 그대로 법률가들. 맞아요. 법을 관장하던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거고 문서를 작성을 해준 거고 그 법이 무서움을 몰랐던 외교 문서에 대한 작성법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은 에이 글자 하나 쓴다 그래서 나라가 바뀔까? 이 생각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합법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어버리는데 그거를 되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4년 동안 그 치욕을 당한 겁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일본에 관련한 내용들 중에 일본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든지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바로 탄핵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촛불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죽여버리면 안 돼? 좀 세게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먼저 가서 조사받을 것 같아. 니들 때문에 지금. 아니 여러분 제대로 단죄를 못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싹 쓸어버려야 돼요. 한 번은 제대로 불태워버리고. 네, 아직 한 달이나 시간이 넘게 남아 있고 김여정 씨로 추정되는 그 페이스북이 17이기 때문에 저는 17일 정도는 뭐 기다려볼 수 있다. 이러다 이 국장님 17일 후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울해. 이거 휴관날 준비해서 집에 재산 다 팔고 사채 땡겨갖고 술 먹고 그러다가 그날 막상 돼서 아무 일 없었죠. 그 사태 날까봐 나 그게 걱정스러워.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역대급 대통령 당선인 중에 이마만큼 추임덕이 오고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합니다. 내용 좀 분석해 보는데 이데일리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네, 한국 리서치가 어제 공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9%,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11%는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48%가 호감이 간다고 답을 했거든요. 한편 경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 가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62%에 달했습니다. 비호감이지. 그럼 변함이 없네요. 이거는 비호감도는 그대로 있는데 비호감일 수밖에 없어. 비호감이면서 찍은 니들은 뭐니 진짜? 그거 찍은 진짜 지 몇 주나 됐다고 2주도 안 돼서 벌써부터 이렇게 후회할 짓을 벌려놓고. 근데 이제 어? 저는 무서운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 이명박도 뭐 쇠고기 수입 그런 것 때문에 막 초반에 촛불 엄청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반성하겠다고. 반성한다고 해놓고 다 때려 뒷동산에 올라가서 촛불을 바라보니까 아침 이슬 들었다면서. 아침에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와서 바로 방송 통폐합에 나는 월요일마다 PD 수첩 고발에 그 새끼 목소리 듣는 것도 짜증났어. 그러고 맞아 방송도 했구나. 맞다. 난 너무 어이가 없어.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막. 아이씨, 그나마 윤석열은 게을러서 그런 짓거리는 안 할 걸로 보여요. 술 처먹느라 바쁘겠죠. 아침 일찍 방송하고 이런 거는 안 할 걸로 보여지니까 좀 낫기는 한데 어찌 됐거나 꼴값이건 마찬가지거든.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안 나오면은 분명히 그냥 촛불 들 것이고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율 폭락이 지금 인수위 내부 안에서 인선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총리의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세트로 그냥 간보기로 숫자 맞추기를 끼워 넣었던 한덕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 양반이 좀 이런 넷이거든요. 네, 이 양반을 세우는 이유가 세상에나. 지역 탕평이라고 합니다. 지역 당평이 돼요? 전라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라도라서 총리 한 번 더 시켜준다. 장난쳐요? 종 한번 쳐주세요. 장난치죠. 이거는 어차피 지금 국정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 총리가 단기 총리 내지는 쪽박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에다가 먼저 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총알바지 시키겠다는 총알바지 거네요. 시킨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갈아엎은 상황에서 실세 총리로서 김한길이 다시 나선다라고 하는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행태가 정말 호남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다. 호남 출신이면 무조건 그래도 좋아할 것이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정현이 김대중의 적자라잖아. 누가요? 누가? 이놈의 적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적자가 뭐야? 오, 흑자도 아니고. 이제 김대중 선생의 사상을 윤석열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맨날 장성민 뭐 적자 하는데 그 사람 뭐 이제 5.18 동료정계의 관련해가지고. 부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한길계 김한길계의 부활인 거고. 이한길은 또 누구야? 네, 이한야라고 또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초기의 국정 정력이 더더욱 힘을 잃게 생긴 거예요. 한덕수를 총리에 앉혀놓은들 지금 이른바 기세등등한 윤 핵관들이 차지할 장관들이 총리 말 듣겠느냐고. 안 듣죠. 안 듣죠.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같이 캠핑카 앉아가지고 캠핑카에서 회의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된 국정회의가 되겠느냐고 그게. 상황실이 없어서 얘들은 캠핑카에 앉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갖고 장관들하고 거기에서 부처 장관 회의를 하게 생겼는데 지금 나라꼴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외교 안보적으로 문제 생길 때 큰 문제 생기면 누가 대처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지냐고. 국방장관하고 한 라인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17일이나 기다려야 돼요? 아니 있는 게 갑자기 왜 그래요? 나 17일 기다릴 수가 없네요. 아니 우리가- 좀 당겨주면 안 되나? 아니 대한민국이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 전자정부 1위야 우리가. 국가 경쟁력 1위라고. 근데 그 모든 설비를 오로지 박정희 귀신이 무서워서
청와대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걸 안 하겠다는 이런 미친 당선자 대통령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졌나 봐요. 나 진짜 나 무슨 업을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많이 내가 졌나 뭔 봐.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전생에 많이 졌나? 죄를? 결국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지네들끼리 자리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또 무당파들하고 김건희가 평소에 하던 식대로 한동훈이 동원해가지고 경쟁자들 전부 다 감옥 보내고 그 이권 독차지하는 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 거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일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경정부 일기 내각과 총리와 국정운행은 완전히 반신불수, 식물 정부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이야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대한민국. 이미 식물 된 것 같고요. 뭐 빨리 끝나겠죠. 그 전에. 네. 이래서 나라 망가지면 또 나라 살리려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터져가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또 1번 찍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똥을 치우고 나면 그 혜택은 또 2번이 2번이 누려요. 그래. 아니 늘 그게 반복돼요. 뭐 원래 그랬어. 늘 그게 반복이 돼요. 지금 이제 보세요. 그렇게 안 국민연금 벌써 인상한다고 얘기 나오죠. 종부세는 폐지하는데 재산세는 올린다고 얘기 나오죠. 부자 대기업들 대해서는 세금 경제 확대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지금 개인소득세나 뭐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각종 교통비 관련한 공공요금들 인상이 지금 눈앞에 다 와 있어요. 이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상 억누를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보조해주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안 펴요. 돈 많은 기득권들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정경련 같은 단체에서 나서가지고 청와대 용산 이전 효과가 얼마? 1조 몇천억? 뭐 3.3조인가 뭐 그랬어요. 아무튼 토탈 해갖고 4조 원 가까운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롯데월드도 600만 밖에 안 되는데 청와대가 개방되면 거기에 1년에 1,8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오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제 효과가 이전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한다라는 개거짓말들을 정경련이 꺼내놓고 있어. 왜? 대한민국 경제 관련된 자문을 김앤장이 맡아서 그게 말이 되냐고. 재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인수위에다 전달을 했거든. 벌써 그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정경련에서 이거 잘 옮기시는 거예요. 이러고 걸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은 집무실 매일 이전해야 돼. 3.3조가 아니 그렇고 됐고 올라간다잖아. 임기 때마다 옮겨. 강남으로도 한번 옮기고 강남으로 옮겨가지고 서초구청에다가 집무실 세우고 난 저는 너무 황당한 게 김앤장이 무엇이간디 왜 걔네들이 업무 보고를 받냐고. 그리고 왜 걔네들이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 결정을 하냐고. 김앤장이 뭔데? 우리가 김앤장을 뽑았어? 우리는 김앤장을 선출한 적이 없어. 니들한테 우리는 권력을 준 적이 없다고. 물론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모두 다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김앤장은 법률 전문가의 한 부류일 수 있겠죠. 걔네들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를 불러서 얘들이 브리핑을 받는 거지. KDI나 이런 진짜 국가에 공인돼 있는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책을 설명을 받고 그걸 개무시한 다음에 재벌 친화적인 정책을 내면서 그 정책을 통했고 재벌의 이득을 보장해주고 기득권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마진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업된 돈, 그렇게 해서 아껴진 세금 10% 20%는 똑같이 기업들이 헌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망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가 전 총리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국영 기업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뒤에 골드만삭스 뭐 이런 다국적 기업이 붙었어.
수수료를 겁나 처먹고 지금 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 들어갔거든요. 수십조 원을 걔네들이 헤쳐먹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거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세금이나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행될 것 같죠? 아닙니다. 세금 많이 부과 당하잖아요? 변호사나 세무사 불러서 딜합니다. 세금 줄이면 줄인 금액에서 몇 프로 당신 수수료예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정당한 법에 의해서 부과받은 세금도 항의를 하잖아요.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세금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손실은 국민이 떠안는 거고 그만큼 토해 국민들이 메꿔야 되니까 그 과정에 일을 했던 법조인들이 세금을 날려먹은 공로로 해갖고 그 의뢰자들한테 의당 내야 될 세금을 면제받은 기업들한테 수수료를 챙기는 세상이에요. 이게 법조공화국인 겁니다. 세계 7위권의 경제력, 7, 8위권의 경제력이 지금 법조인들 손아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너무 우울한데 종 한번 쳐주세요.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막죠? 됩니다. 어떻게 막죠?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분노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국가를 바꾸고 제도를 바꿨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결국 또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겠죠. 예전보다 훨씬 덜해졌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고 말았어요. 그러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듣고 한번 싹 갈아엎어 한번 쫙 죽여 싹 불태워 아니 그거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또 물려줄 겁니까 또 반복할 겁니까 반복 안 하려면 저는 한번 싹 박멸을 하는 싸그리 다 죽여야 돼. 다 잡아 죽여야 돼. 그거 쫙 한 다음에 아니 후폭풍 있겠지. 후폭풍 우리가 견디자. 우리 세대에서 그거 견디고 끝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이런 짓거리 안 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네.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싹 불태워버리고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우리가 다 해결하고 우리가 지옥 우리 가겠습니다. 세대가 해결해야 돼. 우리 선배들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해결하고 우리가 지옥 가고. 여러분, 네. 문화를 빨리 국회로 보내주세요. 가서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세요. 아니, 근데- 송작가 TV에서는 이제 그만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짜 윤석열 쫄지 마.